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선거 유세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와 관련된 중요 변수가 뭔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이 본격적인 분석을 해드릴 분이 바로 윤석열 총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망론이 상당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지 간에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행로가 이 결정적으로 이 방향성을 띌 가능성이 크다. 이런 지금 이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이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정치 어쩔 수 없이 이 지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대망론도 우선 출발선은 우선 지역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 지역이라고 하는 전체 지역 단위에서의 민심이 집약된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동안에 충청 지역에서 뜻을 품은 인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하나같이 실패했다는 것이죠. 김종필, 이해창, 이완구, 이인재, 정운찬, 반기문, 안희정. 그러고 보니까요 엄청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저도 뭐 사실 충청도지만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뭐 꿰뚫어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4전 5기 실패. 그렇지만은 이번 윤석열 총장의 경우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는 걸 할 수 있는데 무슨 이 성격적 측면 이 윤석열 총장이 뭐 커리어 이 많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이 지난 3월 달에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적합도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나 높게 나타나고 있냐면 30%대 이상을 계속 나타내고 있고 최근에는 40%대를 돌파한 적까지 있어요. 그래서 32.4%, 첫째 주는, 둘째 주는 37.2%, 셋째 주는 39.1%까지 상승했어요. 그러다가 세 번째 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반기문 전 총장의 경우에는 대권 조사 아무리 높아도 20% 정도를 살짝 웃도는데 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지지율의 바탕에는 바로 뭐냐? 충청 지역 전체의 압도적 지지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 총장에 대한 충청권의 지지율은 최근에 30~40% 안팎을 기록하면서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TK 또 PK하고 비슷한 그런 수치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3월 2주차에서는 충청권 지지율이 1주차 대비 9.2%나 올라가지고 46.7%를 기록했는데 이때 2주차에 TK는 52.6%예요. 그러니까 불과 6%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리고 작년에 윤 총장하고 추미애하고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윤 총장에 대한 충청권의 지지율은 33.8%였는데 PK는 30.4, 그 다음에 TK는 27.3, 여기를 완전히 추월한 거예요. 그 정도로 지역 민심이 굉장히 윤 총장을 중심으로 한 이 지지기가 보통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충청권 맹주라고 주창했던, 그래서 대권을 노렸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실패한 인물들과는 상당한 이 견인력, 지역 견인력이 크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과거 주자들하고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뭐냐? 이 과거에는 자기 이름을 걸고 뛰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권을 하려면 영남 또는 호남과의 지역적 연대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정치 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정당의 조직력 위에 올라타야만이 그런 되는 형국이었다는 것이죠. 이해창 총대도 그렇고 이인재 의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은 지금 홀홀단신 이름 하나만으로 이렇게 30%에서 40%까지 육박하는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호남은 예입니다. 영남과의 지지율 면에서도 영남을 오히려 추월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 연대 의도적인 정치공학적인 선거공학적인 지역 연대와 관계없이도 이름 석자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반법치주의 문재인 정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법치주의, 국민검찰, 그렇잖아요. 국민의 인권보호,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정치적 가치, 그거 하나만으로 TK 지역, PK 지역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버릴 순간을 잡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총장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전진석 의원이 더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TK나 PK와 연대를 하지 않더라도 지금 윤 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징성 때문에
TK와 PK가 윤 총장으로 이 달려드는 이 지지를 말하자면 보여주는 이런 이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 대망론, 윤석열 대망론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 지역의 경우는 캐스팅 보터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나라를 위해서 될 사람을 찍는다는 것이죠. 이것도 윤석열 총장을 향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루어지고 있고 왜 그런 될 사람을 밀어줘야 되느냐? 이것이 곧 윤석열 총장이다. 이 얘기는 반문 정서가 충청권에서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문재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가장 높았던 시기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있었던 1월 3주차인데 그때 43%예요. 문재인 대통령. 근데 그 당시 충청권의 부정평가가 54.2%예요. 그래서 이 TK나 PK, TK는 76, 강원도 54.5,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충청도에서 반문 평가가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청 대망론을 바탕으로 한 윤석열 총장의 성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사람의 지역 이런 것만 보고 선거하고 이합집산할 때가 아니라 이번부터는 먼저 이 대권 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가치, 신조, 그리고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걸 보고 같이 투표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상징성은 과거 이 충청 대망론을 등에 업고 이 출마 선언을 했던 시도했던 분들이 실패한 그 이유를 의유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여건이 바탕이 옛날하고는 다르다 이것이죠. 이 바탕이 다르다는 가장 근본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심판론이 굉장히 하늘을 찌솟고 있는 이 상황. 그 다음에 이 문재인 정권의 심판에 가장 앞장서서 칼자를 휘두른 사람이 윤석열 총장이다 이거죠.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주가는 앞으로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 전반적인 평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만히 있어갖고는 안 되고요. 우리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주도적인 그런 반문 심판론의 확산이 이번 선거에서부터 이루어져야만이 이것이 내년 3월과 6월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져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지금부터 갖고 나갈 수 있어요. 좋은 집을 지려면 한순간에 집이 지어지지 않아요. 좋은 설계자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솔직히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뭐 알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정치판에서 직접 뛰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판 전문가들 그러니까 술수론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 그 다음에 장기적인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좋은 정치 인물을 멘토로 삼아서 설계를 잘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설계의 시기가 짧게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겠죠. 왜냐하면 지금 한 2주밖에 안 남았고 보궐선거가 그 보궐선거 이후에 이합집산하는 그 정치인들의 그 뛰는 모습들이 눈에 다 보이고 다 기사화 될 거예요. 거기에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설계도를 다 보고 내가 가야 할 설계도 택해야 할 설계도가 뭔지를 윤석열 총장이 주의 깊게 또 이 평가를 해야 돼요. 이 평가를 혼자서도 할 수 있고 언론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좋은 설계도를 검증해서 골라가지고 그 좋은 설계도에 올라탈 때 우리가 내년에 바로 정권을 우리 야권에서 되찾아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에게 그야말로 고언도 충언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요. 오세훈 후보가 연합뉴스와 그야말로 이 인터뷰를 했어요. 방금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지금 언론에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서울시장 이 오세훈 후보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본인은 당선되면 바로 펜대 잡고 일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미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인터뷰는 그동안에 오세훈 후보가 했던 인터뷰와 다른 점도 있고 또 비슷한 점도 있겠죠. 일관성의 측면에서. 그렇지만 상당히 간단 명료하게 우리 서울 시민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 인터뷰가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연합뉴스에서 독점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합뉴스는 이 통신사니까 앞으로 이 잠시 후부터는 다른 언론에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제가 유튜버로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시키는 것이 아닌가,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서울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저 같으면 정말 김어준이 그냥 하차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편파 방송한 데 대한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꼭 물어야 되고, 법률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도 지적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수백억을 지금 TBS에 예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 예산, 지원된 예산이 제대로 썼는지, 이거는 그야말로 이 법률적 검토가 가능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런 점까지 전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이 오세훈 후보의 워딩을 그대로 살려서 여러분들께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TBS의 설립 목적이 있다. 교통생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내 재임 시전에는 뉴스공장 같은 시사 프로그램이 없었다. 박원순이가 만든 것이고, 이제 TBS를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된다. 김원준 씨 계속 진행해도 좋다. 다만 교통정보를 제공하시라.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오세훈 후보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교통정보를 김어준이가 제공하는 의미가 없어요. 교통정보 자체도 정치화시킬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정치화 못 시켜요. 그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정치화 시키는 재주가 별로 없을 거예요. 고지고대로 방송하니까. 그런데 김어준이는, 그 김어준의 뇌 속에는 좌파 논리가 딱 무장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어디가 막힌다. 그럼 왜 막히느냐? 그 원인, 대책, 이 방송할 때는 좌파의 논리가 작동돼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저도 이거 뭐 방송 끝나고 또 그 캠프 쪽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김어준한테 맡기면 안 돼요. 김어준이 이런 나쁜 사람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도소 갔다 온 사람이 계속 3번, 4번, 5번, 6번 저지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김어준이 맡기면 절대 안 돼. 그래서 이 인터뷰는 반드시 고쳐야 된다. 교통정보를 김어준이가 제공하면 이 방송은 안 돼요. 교통정보에 정치 정보를 가미해서 이 방송을 제1인자가 바로 김어준. 시청자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반드시 털어내야 할 사람은 이 김어준. 김어준이가 있는 한 절대적으로 TBS 교통방송의 이 간판, 더군다나 간판 방송이잖아요. 예. 이거를 갖다가 이 김어준이한테 맡긴다? 절대 안 됩니다. 이 오세훈 후보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SH가 또 있는데 LH처럼 계약할 거냐? 그러니까 LH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신도시를 건설만한 대규모 택지가 없다. SH는 결국 재건축, 재개발인데 투기 방법이 다르고 편법, 탈법을 해도 방법이 다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안각서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받겠다. 어기면 처벌된다. 직원들의 재정 상태도 전반적으로 들여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더 가미돼야만이 지금 SH 사태도 막을 수가 있어요. 보안각서, 그거 상징적 의미 이상을 담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이번에 LH 사태를 보면요,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이 보안각서 쓰는 정도 갖고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엄한 이 기강, 그리고 엄한 이 제재와 관련된 그런 이 조치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건축 초과이익, 그 다음에 환수, 안전진단 기준 완화,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협조 없이 국토교통부 혼자 할 수 있는 주택정책은 별로 없다. 긴급 TF 팀을 꾸려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회의하면 서울시가 주도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의 발언권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당연히 정책의 교환이 가능하다. 이거 한번 서울시장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런 것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우리가 반드시 이번에 당선시켜야 된다는 당위성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가 읽혀진다. 예, 그래서 이 약속 꼭 지켜서, 이번에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변수라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가장 큰 핵심은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심판론, 그 다음에 투표율, 이 세 가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그리고 이 LH 사태, 앞에서 말씀드린 SH 사태, 이것이 이번에 오세훈 후보가 지금 유리한 여론을 계속해서 어느 정도까지 더 끌어올려서 얼마나 큰 편차로 당선되느냐, 이렇게 연결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정부의 이사 대책에 충돌하지 않을까. 이사 대책은 공공주도로 소유권을 LH에 넘기면 5년 내 재건축한다는 것인데 누가 LH를 믿고 소유권을 넘기겠느냐.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구청장들 25개 중에 24개가 야당인데 잘 되겠느냐. 쉽지는 않겠지만은 다만 시의원, 구의원들도 생활 사정을 잘 알고 각 지역에서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박영선 후보의 문제점을 보면 공약을, 수직정원 공약을 봐라. 21개 다액도시마다 인공구조물을 만들고 나무를 심겠다는 거 아니냐. 물도 없고 녹지도 없는 곳에서 그런 발상을 하는 것이다. 서울은 여기서 봐도 저기서 봐도 산이 보인다. 서울에서 보이는 산봉우리가 140개나 된다. 이상한 나라에서 공부한 학자들 말만 들은 것 같다. 그리고 20, 30대의 민심 2반, 이것과 관련해서는요, 청년 공약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다. 1호 공약인 1인 가구 안심 특별 대책을 비롯해서 청년 취업사관학교, 희망 플러스 동장을 통한 주거 지원을 준비했다. 그런데 공약도 공약이지만 청년층이 현 정권에 돌아선 것은 공정사에 대한 갈증 때문이라고 본다. 이 정부는 임기 초 20대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 선거운동이 나흘 차인데 현장 분위기는 확실히 뜨겁다. 그렇지만 걱정이다. 왜냐하면 높은 지지율이 투표로 이어져 하는데
보궐선거에서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장으로 향할지 모르겠다. 게다가 정부가 관권, 금권,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 여당이 말이죠. 왜 흑색 선전을 하냐. 흑색 선전이 실패한다. 이런 지금 전망과 평가들이 많잖아요. 흑색 선전을 하는 가장 큰 이유들은 뭔지 아십니까? 뭐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한번 1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름 아니에요. 마이너스인 줄 알면서도 하는 이유는 지금 중도층의 민심 이반이 굉장히 크잖아요. 중도층. 압도적으로 중도층이 지금 오세훈 후보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흑색 선전을 많이 하면 정치를 얼마나 싫어겠어요. 혐오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아, 나 저런 흑색 선전 하기 싫어서 투표하기 가기 싫어. 이 영향을 받을 사람 취약층이 바로 중도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층들이 흑색 선전을 통해서 혐오감을 느껴가지고 선거를 포기하도록 만들려고 지금 여당에서 흑색 선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중도층도 있으실 텐데 반드시 오히려 이런 네거티브 전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더 투표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이런 네거티브에 대해서 맞대응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땅 투기에 관해서 여권이 지금 네거티브의 절정판을 이루고 있어요. 쓰레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윤호중이. 이 정도로 네거티브를 쓰는 거. 우리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 안 맞잖아요. 반드시 이번에 심판 선거를 해라. 이런 것만 하더라도. 그리고 내곡동 땅 의혹과 관련해서는 분명하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핵심은 딱 두 가지다. 첫째, 본질적으로는 장인으로부터 배우자가 8분의 1 지분을 상속받은 땅이고 보상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한 지 40년 가까이 됐다는 점. 둘째 핵심은 뭐냐. 두변 시대에 비해서 10% 정도 적게 받고 강제 수용됐다. 더 달라고 소송도 하지 않았다. 이것 외에 더 드릴 말씀이 없다. 그러니까 네거티브에 말려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말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은요. 내용도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상당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오세훈 후보 이번에 반드시 당선을 해야만이 내년 대선을 뺏어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잠룡들이 여권의 잠룡들이 잠이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지금같이 이길 확률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에 호소해가지고 집도끼는 단속하고 중도층한테는 투표로 오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이런 여권의 선거 전략에 우리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해야 되겠다는 이 지적을 드립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기대와 평가 그리고 정치 진입의 동기 이런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첫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는 전옥현 안보정론 시청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